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는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만드는 공정의 현 기술. 둘째, 배터리 전극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 셋째, 맥스웰 배터리가 가진 장점과 의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테슬라가 맥스웰 배터리 기술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자,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배터리의 드라이 코팅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드라이 코팅을 설명하기 전에 웻 코팅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 공정에 들어가는 웻 코팅 시스템을 먼저 아시고 나서 그 차이점으로 드라이 코팅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웻 코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극은요, 극활물질, 그리고 카보네리티브, 이거는 이제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인더. 이 바인더는 이런 그 고체들을 잘 엉키게 해서 동박이면 동박, 알루미늄 박이면 알루미늄 박, 거기에 잘 붙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바인더고요. 그것을 이제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인더들이 폴리머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 사슬들이 잘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용매를 써가지고 녹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밀가루를 풀 때 밀가루 풀이 되게 찐득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인더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맥스웰 배터리에서는 바인더하고 솔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 활물질 또는 음극 활물질, 그리고 카본 애디티브, 그리고 바인더, 그리고 솔벤트, 이것을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 잘 균일하게 섞인 것을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 슬러리를 만들어서 이 커런트 컬렉터 위에 이렇게 얇게 균일하게 도포를 하게 됩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에는 PVDF를 바인더로 사용하는데요. 그에 알맞는 솔벤트는 NMP라고 합니다. 바인더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 해당 바인더에 알맞는 솔벤트가 있어요. 이거는 solubility라고 해서 바인더가 녹을 수 있는 용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바인더마다 알맞은 솔벤트들이 있는 거예요. CMC 바인더를 보게 되면 물을 쓰고요. PEO 바인더를 보면 뭐 아세트론니트릴, 그리고 PVDF는 지금 상용화된 거죠. NMP를 사용하고, PTFE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가 없이도 이 바인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열을 주게 돼서 이걸 계속 치대다 보면은 이게 반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solvent free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전극 만드는 공정을 보게 되면요. 먼저 극활물질, 그리고 말씀드렸죠. 카본 애디티브, 그리고 솔벤트하고 바인더. 얘를 미리 섞어놔요. 미리 섞어서 이제 되게 찐득한 용액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얘를 넣고 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러리라고 했죠. 그 슬러리를 여기다가 넣고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면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호일, 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펴서 이게 이제 오븐을 지나가면서 이 NMP가 증발이 되는 거예요. NMP는 해롭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한 공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혹시 피자 가게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피자가 처음에 이제 반죽에 토핑들 올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게 구워져서 나와서 결국에는 이 끝에서 피자를 뺄 때 이제 피자가 이미 다 구워져 있는 이런 게 피자 가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오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 용매가 묻어 있는, 그러니까 젖어 있는 거죠. 이 젖어 있는 슬러리를 이렇게 오븐에서 천천히 넣게 되면서 이제 끝날 때가 되면 이제 이 용매가 다 증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증발이 되면 얘를 뭐 다시 와인딩 말던가 뭐 커팅 뭐 이런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만든 이 보고서에 있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요거를 쓰려다가요. 이 드라잉 부분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코팅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드라잉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따로 드라잉 스텝을 두 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레싱을 한다는 것은 이 압력을 줘서 이 전극을 납작하게 만든다는 건데 이 젖어 있는 상태로 프레싱을 해버린다면 다 전극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코팅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 이제 오븐을 줘서 이제 이것을 다 드라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튬 배터리에서 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전극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전극의 구성은 활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용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inactive mass, 용량에 관여하지 않는 중량의 비율을 줄이고 용량에 관여할 수 있는 active mass, 그러니까 active material의 비율을 높일수록 용량은 더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스케일로 봤을 때 활물질과 카본 애디티브 그리고 바인더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96대 2대 2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활물질의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전도도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카본 그리고 이 솔리드 파티클들을 떨어지지 않게 잘 엮어줄 수 있는 양의 바인더, 최소한의 바인더. 그렇게 만들수록 용량은 더 향상되는 거죠. 그리고 전극의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박이나 동박 위에 이 슬러리의 전극의 두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배터리 내부에 활물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배터리 부피나 중량 대비 용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께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중량당 용량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터리 전극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배터리 전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용량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맥스웰사의 드라이 코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으로는 원가 절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방금 보셨던 공정 모식도에서 알 수 있듯이 슬러리를 넣게 되고 이 솔벤트를 증발시켜야 되거든요. 이 용매가 증발되기 위해서는 시간 그리고 추가적인 공정 스텝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시간과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NMP 같은 경우에는 해롭기 때문에 이 solvent recovery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코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시간 절감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crack delamination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원통형 셀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탑 뷰인데요. 이것을 말아 넣었을 때 이 말린 부분이 더 이제 지름이 안쪽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크랙이 생기는데요. 이런 크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전극들이 중간에 깨지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이 집 전체 current collector에서 active layer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전자가 이 current collector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게 결국에는 페일리어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배터리에 정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사 관련 특허 잠깐 보면요. 이게 52페이지라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TFE. 얘를 쓰면 드라이 코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제의 다른 특허도 보게 되면요. 맥스웰사 특허에 나오는 공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요. 이거는 액티브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본 애디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컨덕티브 카본은. 그 다음 바인더, PTFE 넣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정은 그 솔벤트를 드라잉 하는 거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드라잉 스텝은 그 전에 wet slurry coating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solvent drying이 아니라요. 고체 파티클들의 이제
수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라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수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수분이 포함되면 이게 이제 전해질이 분해가 되고 거기에서 뭐 HF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드라잉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드라이 코팅을 쓰면은 얘가 이제 뭐 딜라미네이션 요런 게 이제 안 생기거나 뭐 적어진다 요런 게 핵심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배터리의 바인더들은 처음에 PDF가 쓰인 게 아니에요. 사실 PTFE가 먼저 쓰였어요. 연구 쪽에서는 PTFE가 먼저 사용되었고, 그거보다 이제 써보니까 PBDF, NMP 용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균일하고 되게 편하게 이제 쭉 이렇게, 그리고 잘 이 substrate에 잘 붙어 있고 이러니까 아 되게 좋다 해서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사실 PTFE랑 이제 PBDF를 비교하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H기가 이제 플로린으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 이 F가 더 많아지면은 저항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PTF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저항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이제 일렉트로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 거겠죠.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을 잘 잡아내느냐.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거고 이제 그게 IP가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랙이나 디라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원가 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톡시시티 같은 경우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NMP가 비싸고 첫 번째로는 비싸고요. NMP는 사실 그 NMP 용액 자체로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공정들을 만드는 이 프로세스들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 것을 줄이면 이제 배터리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5년도 데이터인데 이 배터리 가격을 브레이크다운 해봤을 때 이 모든 섹터에서 배터리 가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도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발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그런 연구들과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일렉트로 프로세싱에서는 아직 되게 많은 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가 맥스웰의 이 기술은 테슬라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배터리 성능 부분에서는 제가 크게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드라이 코팅이 원가 절감에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